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들 계시죠?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 무릎 앞쪽이 찌릿하고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계단 때문에 무릎이 더 나빠진 건가? 이제 계단은 아예 피해야 하나? 나이가 드니 무릎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그런데 무릎이 아픈 분들이 계단만 조심하고 정작 집안에서 매일 반복하는 습관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은 큰 동작 한 번보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더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오다입니다. 오늘은 무릎이 아픈 60대 분들이 계단보다 먼저 확인해보면 좋은 생활 습관, 즉 무릎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 안에서 먼저 바꿔보면 좋은 자세와 움직임을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붓기와 열감이 있거나 걷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거나 넘어진 뒤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에 앉는 습관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바닥에 앉는 일이 참 많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고 상을 펴놓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앉아서 빨래 정리도 합니다. 그런데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이 바닥 생활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닥에 앉으려면 무릎을 많이 굽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굽힌 무릎에 힘을 주고 몸을 들어 올려야 하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는 이 과정이 우리 무릎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무릎관절증 자료에서도 쪼그리고 앉거나 바닥에 앉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바닥에 앉는 것을 완전히 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자주 아프다면 집안에서 의자 생활을 조금씩 더 늘려보세요. 밥상은 낮은 상보다 식탁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TV를 볼 때도 바닥보다 등받이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을 개거나 빨래를 정리할 때도 바닥에 오래 앉기보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거나 중간중간 일어나 무릎을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바닥보다 의자 생활을 늘려보기. 무릎을 아끼는 습관은 특별한 운동보다 앉는 방식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쪼그려 앉아 일하는 습관입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쪼그려 앉을 일이 많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베란다 바닥을 닦을 때, 냉장고 아래 칸을 정리할 때, 화분을 손볼 때, 시장 가방을 정리할 때도 무심코 쪼그려 앉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자세가 무릎을 아주 많이 접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잠깐은 괜찮아 보여도 오래 반복되면 무릎이 뻐근하고 시큰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쪼그린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는 무릎에 힘이 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은 조심하시면서도 집 안에서 쪼그려 앉는 습관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은 계단만큼이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쪼그려 앉아야 할 일이 있다면 낮은 보조의자나 작은 의자를 사용해 보세요. 청소를 할 때는 손걸레로 바닥을 오래 문지르기보다 긴 손잡이가 달린 청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꺼낼 때도 무릎을 깊게 접고 버티기보다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정리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낮은 의자나 낮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앉는 것보다 일어날 때 더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낮은 소파, 낮은 플라스틱 의자, 방석만 깔린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 앞쪽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손을 짚지 않고 무릎 힘만으로 벌떡 일어나면 통증이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의자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자리는 앉을 때도 무릎을 많이 굽히고 일어날 때도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릎이 너무 접히지 않는 높이의 의자를 사용해 보세요.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고 무릎이 지나치게 구부러지지 않는 정도가 좋습니다. 일어날 때는 무릎으로만 버티지 말고 탁자 등을 손으로 가볍게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발을 안정적으로 놓은 뒤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나누어 쓰는 느낌으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무릎이 아픈데도 오래 참고 걷는 습관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무조건 많이 걷는 것보다 어떻게 걷고 어느 정도 걷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걷는 게 좋다니까 참고 걸어야지. 아파도 운동해야 무릎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통증을 참으며 오래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한데도 계속 무리해서 걷는 것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자료에서는 무릎에 직접적인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수영, 천천히 걷기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등산이나 달리기처럼 무릎에 부담이 큰 운동은 스트레칭을 하는 등 운동하기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걷기를 하신다면 처음부터 오래 걷기보다 짧게 나누어 걷는 것이 좋습니다. 10분 걷고 쉬기, 평지를 천천히 걷기, 통증이 올라오면 무리하지 않고 멈추기. 이렇게 몸의 신호를 보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내리막길이나 계단 내려가기는 무릎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하다면 무리하지 않는 코스부터 선택하셔야 합니다. 5번째, 허벅지 근육을 놓치는 습관입니다. 5번째는 무릎만 생각하고 허벅지 근육은 놓치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무릎 자체만 보게 됩니다. 무릎 연골이 문제인가? 관절이 닳았나? 무릎에 좋은 약을 먹어야 하나? 물론 무릎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릎을 지탱해주는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걷고 앉고 일어날 때 무릎이 받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릎을 아끼려면 무릎을 쓰지 않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무릎에 무리가 적은 방식으로 주변 근육을 조금씩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한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는 동작, 발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동작, 짧은 평지 걷기처럼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통증이 있다면 운동 전후 상태를 살피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아픈 60대 분들이 계단보다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은 생활 습관은 5가지입니다. 첫째, 바닥에 앉는 습관입니다. 무릎을 깊게 굽히는 바닥 생활을 줄이고 의자 생활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둘째, 쪼그려 앉아 일하는 습관입니다. 청소나 집안일을 할 때는 낮은 의자나 긴 손잡이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셋째, 낮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너무 낮은 의자는 피하고 일어날 때는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아픈데도 오래 참고 걷는 습관입니다. 걷기는 짧게 나누고 평지를 천천히 걷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다섯째, 허벅지 근육을 놓치는 습관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조금씩 챙겨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계단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앉는 자세, 일어나는 방식, 걷는 방법이 무릎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일은 큰 운동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걸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